이번 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3개월을 훌쩍 넘겨서야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고 정식 개원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 그리고 연금 개혁 등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데요.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직장인들은 여느 때와 똑같이 출퇴근하고 학생들은 등하교하는 일상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계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엄이 무슨 뜻이냐면 전시, 사변이나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선포돼 다음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됐던 계엄령이 우리나라에선 마지막이었는데요. 대통령 불참 속 최장 지각 개원식을 연 국회에서 이 계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치!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300명의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손을 맞잡고 박장대소하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과 겸해 임기 시작 석 달 만에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95일 만에 개원식으로 1987년 개헌 뒤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참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첫 개원식으로도 기록됐습니다. 협치를 외치며 손을 맞잡았지만 해병특검과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 정기국회 곳곳이 암초입니다. 당장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을 놓고 여야는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정황과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하루 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0.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심각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은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작태는 독심술로 마구니 사냥을 즐겼던 드라마 속 궁예와 같다며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 준비 관련 공방전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불러들여서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진료가 안 돼요. 한 명밖에 없다고 의사가.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 단어는 가족 관계가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였는데요.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의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야당과
이를 엄호하는 여당의 입씨름만 1시간 5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된 건 검찰이 고삐를 죄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티켓 채용 의혹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이탄으로 봅니다. 김건희는 항제 아련 조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점을 고리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티켓 채용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서 법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세력을 결집해서 노골적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엄청 샀죠. 가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연기속으로 사라지고 막.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연금 도입 연구 지시 이후 1년 만인 1973년 연금법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중동전쟁과 오일 쇼크가 연이으면서 무기한 연기, 1988년 전두환 정부 때가 돼서야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도시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실행 이후엔 적용 대상 확대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제는 연금 고갈을 어떻게 막느냐는 건데요.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내고 노후에 생애 평균 소득 대비 42%를 받는데 명목 소득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갑니다.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2056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 대체율을 42%까지 올리는 등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 투자 수익률은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아집니다. 출산과 군 크레딧 확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로 젊은 층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 때마다 진통이 큰 만큼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가입자 수 증감과 기대 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자는 겁니다. 수지 적자 시점 등 이 장치를 도입하는 시기에 따라 최대 2088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까지 이뤄져 연금 개혁이 완성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죠. 근데 너무 또 갑작스럽게 시내버스가 중단이 되면은 뭐 또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작년보다 131%,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서 속만 태우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연달아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축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70대 근로자 A씨는 2층에서 추락했는데 구급차 출동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 쪽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는 10분 동안 인근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등 8곳에 문의했는데 대부분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사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고신대병원 응급실만 겨우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병원. A씨 상태를 살펴본 병원은 등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원할 병원을 찾는 동안 응급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수용은 가능하나 수술은 상황이 상태가 안 좋으면 수술은 힘들 수도 있다고 미리 공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그 환자를 받은 겁니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커버할 환자는 아니라서 저희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달 4일엔 열 경련으로 응급실을 찾던 28개월 여아가 수도권 지역 병원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해 결국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져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응급실 진료를 줄이는 의료기관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연휴, 한가위를 코앞에 두고 응급실 운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에 집계된 119 신고 건수만 봐도 일평균 4만 2천여 건, 평소보다 10,000건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해 응급실 가동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현장 경험이 부족해 당장 투입도 어렵고 맡길 수 있는 업무도 제한적이어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부 관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 일단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무력 충돌을 벌이는 뜨거운 전쟁, 열전과 달리 군대가 직접 충돌하진 않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고 합니다. 이 냉전의 커다란 도축이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기점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전쟁의 양상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래 선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를 요청한 이상 이제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원할 거라는 분석 속에 나온 예상 밖 발언으로 브로맨스로까지 여겨졌던 트럼프에 대해선 러시아에 많은 제재를 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Во-вторых, она так выразительно и заразительно смеется, что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нее все хорошо. 백악관은 명백한 대선 개입 시도라며 발언을 중단하라고 발끈했습니다. The only people who should get to determine wh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American people. And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Mr. Putin would A, stop talking about our election, and B, stop interfering. 푸틴과 친분을 과시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경쟁자를 지지한다는 말에 되레 고맙다며 뜬모를 웃음을 지었습니다. 푸틴의 지지 선언이 해리스에겐 역효과를 줄 거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Putin came out today. He endorsed Kamala, and I didn't know, was I supposed to call him up and say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푸틴의 발언은 러시아 국영방송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하던 푸틴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모로 적대적인 미국 정부를 비아냥대고 앞으로도 미국 대선에 개입할 것임을 암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전방위 협력 관련 미국과 보고서를 작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